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큰 손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고 있는 10배 상승이 기대되는 이 주식 26년 잭팟 터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긴 하지만 주말간에 이제 양자 컴퓨터 섹터의 모멘텀을 봤을 때는 지금 새롭게 엄청 대단한 모멘텀이 나온 건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나온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어제였나요? 10월 5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IBM과 뱅가드의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양자 접근 방식 테스트를 했다. 뭔가 봐도 굉장히 큰 모멘텀 같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규모 기존 기기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런 걸 우리가 투자 이런 금융권에서 이런 가지고 갈 때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내가 주식의 몇 퍼센트 한 20%를 담고 채권에다가 내가 한 40% 담고 ETF에다가 내가 한 10% 담고 나머지 현금 30%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지금 나에게는 괜찮겠다 이런 거라든지, 그럼 주식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대한 어떤 섹터를 포트에 담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하게 된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0개 이상 계측기가 포함된 경우 대략적인 솔루션을 찾는데, 최상위 클래식 솔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슈퍼컴퓨터라 보시면 돼요. 찾는데 10분이나 이제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BM이라든지 IBM과 뱅가드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테스트, 그 접근 방식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분명히 최저값에 더 가까워지고 개선되는 결과값은 내놨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고 하면요, 자, 이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09큐비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했더니 결과값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실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 양자 우위라는 게 입증이 돼야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나오는데, 양자 우위까지는 입증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존 고전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걸 지금은 양자 컴퓨터로 해결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양자 컴퓨터가 다시 한번 금융권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만 좀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IBM이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있죠. 지난 9월 달이었나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던 게 HSBC와 함께 다시 한번 채권 거래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최대 34% 향상시키면서 뭐한다? 양자 관련돼 있는 상용화 모멘텀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슈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적이라 이런 몇 가지 모멘텀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양자 컴퓨터가 큰 이슈가 못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 급등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게 뭐라 했습니까? 저는 리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이 종목도 봐주세요, 저 종목도 봐주세요 하는데, 해당 종목이 제가 과거에 잡아드렸던 전략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과거의 전략 구간, 과거에 예를 들면은 10달러에서 20달러에 사세요 했는데 지금 이 사이에서 놀고 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모멘텀이라든지 섹터라든지 이슈가 나와줬을 때 뭐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거는 개별 종목도 볼 수 있는 건데, 아니면 차라리 악재가 나와서 무너진다든지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어떤 걸 이야기할 만한 건
주제로 다룰 만한 뉴스는 크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어떤 섹터 테마가 뜰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새로운 다음 섹터 테마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저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전고체.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만 급등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 리딩으로서 이 몇 개 장투 종목을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8개월 전이죠. 8개월 전에 소개시켜줬던 이 퀀텀 스케이프라는 종목이에요. 퀀텀 스케이프 4.5에서 5.5달러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름만 보면 사실 퀀텀이어서 양자 같잖아요. 근데 양자가 아닙니다. 양자가 아니지만 보면은 어떻다. 이게 묘하게 비슷하게 사람들이 퀀텀이 붙어서 그런지 이걸 양자 컴퓨터 종목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퀀텀 컴퓨팅이라는 기업이죠. 묘하게 차트의 움직임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양자 컴퓨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게 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퀀텀 스케이프라는 기업이 아무런 이슈도 없이 묻지마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퀀텀 스케이프라는 기업의 지금 최근 테마를 보면은 정확히 제가 2차 전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요 이정평 달성, 코브라 분리기 공정이 기본 생산에 진입한다라고 하면서 6월 24일 이때 급등해버려요. 이때. 그래서 이게 이 코브라 분리기 이게 지금 이제 퀀텀 스케이프의 주요 이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양극과 음극이 있고요. 이 사이를 가로막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분리해 놓죠. 근데 보통은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서 사용이 되는데, 퀀텀 스케이프가 이 코브라라는 전해질을 통해 가지고 이 분리막을 세라믹 고체 전해질 분리막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기술을 이게 뭐다? 말 그대로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리막 같은 경우가 길고 얇은 테이프를 계속 말아서 쌓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코브라 같다라고 해서 코브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쨌든 그게 지금 기본 생산에 이제 돌입한다라는 거는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월 8일 같은 경우 이 당시 다시 갭이 떴던 부분 뭐 때문이다? 실질적인 오토바이의 전고체 배터리로서 선보일 거다.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또 뜨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코닝과의 또 상용화 계약 발표로서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그런 게 퀀텀 스케이프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무너졌을 때부터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시 재돌파가 나온 자리여서 안착만 잘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10배도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퀀텀 스케이프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사실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걸 왜? 라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있습니까? 전기차 법안 관련돼서 계속 건드리면서 보조금도 이제 철회시켰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를 이제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게 되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도 다 철회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차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캐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판매량 두나 나락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이걸 계속 건드니까 지금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그래서 저가 매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요, 언젠가는 상용화가 되겠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돼요. 왜? 이 기술력이 완전히 인증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지금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우리
보통의 이 보완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입증되고 나서 뭐 할 수 있다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기차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한번 거쳐가는 추세지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자율주행 차량 역시도 기본적인 모토는 뭐가 된다? 전기차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순간 출력을 가지고서는 이후에 생성될 정말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의 기능들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차량은 향후 갈수록 필수다. 특히나 유럽 국가에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을 줄이고 전기차 판매량을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를 안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전기차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보면요.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뭐가 된다? 그 판매량에 대한 이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증가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전기차만 보고 2차 전지를 사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한다? 이 옵티머스 이 로봇에 대한 배터리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터리가 뭐 어떤 과정을 가지고 뭐를 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다? 결론. 그래서 테슬라의 배터리 팩 설계는 모듈성, 통합 및 고효율을 보여주지만 전압 불일치는 투명성 문제를 강조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에 가까워짐에 따라 배터리 시스템의 안전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 비용 효율성은 테슬라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요한 과제에 직면한 영역인 경제 우위를 정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로봇,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다가올수록 2차 전지 이 테슬라 로봇을 구동시키기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동시키기 위한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앞으로 경쟁적인 우위를 차지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다?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도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유지 시간. 여러분들 이게 뭐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전기차가 크게 흥행하지 못하는 게 흥행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의 도로를 달려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냥 굉장히 드넓은 황야입니다. 그냥 다이렉트 우리처럼 뭐 10km 직진이 아니라 한 400km 직진하고 그래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전기차 주행거리가 100km, 뭐 200km, 300km 이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라는 게 주행거리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흥행하는 게 어느 정도 그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로봇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샀는데 인간 대신 내가 사용하려고 샀더니 예를 들면 이게 좀 과장이긴 하지만 10분 구동에 뭐 1시간 충전 이럴 거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주행거리와 같은 이런 부분이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전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특히나 최근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ESS 에너지 저장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1,000억 대한 투자 약속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ESS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그냥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된다,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이건 아니고 사실상 계속해서 이미 시장에서 과제로 나왔던 게 뭐냐? 전기차가 조정을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차세대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냐 양자 컴퓨터냐 시장에서는 차세대 기술로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AI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AI로서 수급 몰림 현상 그 다음에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다양한 악재를 받으면서 이렇게 빠졌던 거지 다시 한번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와 함께 게임 체인저로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서 2차 전지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향후 5년에서 10년 내 상용화 가능성을 두고서 차세대 혁신의 핵심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와 양자 컴퓨터 두 기술을 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지금 당장 더 커요. 더 크게 바라보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는 뭐다? 언젠가는 상용화 되겠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진짜 머나먼 미래에 이제 사실상 전기차 자체도 이미 상용화 됐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아까 퀀텀 스케이프를 통해서 비교하긴 했지만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시장에서 차라리 뭐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오히려 장기고 전고체 배터리는 단기 중기 성장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양자 컴퓨터보다도 어찌 보면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죽고 나서 조정을 주는 지금 시점에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테마 섹터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비슷해요. 전고체 배터리 대표적인 두 가지 종목은 퀀텀 스케이프와 솔리드 파워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상 당장 거의 저항대에 있죠. 그 이미 지금은 그 2차 전지 테마가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맞고 빠질 확률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보다시피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 이후에 나락간 상태고요. 퀀텀 스케이프도 상장 이후에 나락을 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워 담는다 하더라도 뭐 먼 미래를 봤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뭐다? 저는 빠질 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 이런 종목이 있구나 이해만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뭐 보초병 정도는 상관없어요. 보초병. 다만 추가적인 매수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가 흐름을 잡는 것 같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조정 주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